김영환 지사가 대전 충남 통합에 맞서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외면했습니다. 4년 전 무너졌던 옥천군 인구 5만 명 선이 단 2달 만에 회복됐습니다. 월 15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기업 공장에서 75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는데 신고도 없이 셀프 조사로 넘기려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뒷북 신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 추진에 맞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특별법 카드를 꺼내들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용 쇼라며 불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 반쪽에 그쳤습니다. 김 지사를 공격하는 민주당 역시 내부적으론 명부 유출 파문으로 시끄럽습니다. 혼돈의 충북전가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충남 통합 추진에 대한 대응으로 충청북도는 민관정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충북 소외 역차별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시민사회와 경제계 인사,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165만 돈이 철저하게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에 앞장서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충청북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또 충북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회의에 김영환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충북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측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적인 의도가 있다는 게 민주당 측의 불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자기 이해득실 이쪽에서 바라보면 충북도민들은 실제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성 있게 미래 전략 속에서 풀어가야 된다. 한 발 더 나아가 도지사에 출마한 송기섭 진천군수는 자신의 SNS에 김 지사가 꺼내든 특별자치도법은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며 김 지사에게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불참한 것을 들어 김 지사의 리더십이 심각한 문제라고 SNS에 올려 충청북도의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번 주 중대 고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관한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 보고와 중앙당의 후속 조치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있다고 결론날 경우 기존의 충북도당 공천 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퇴설이 돌고 있는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은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중앙당 판단에 따라 책임을 지고 도당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지사의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 지사의 발언을 고의적인 거짓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고 국정조사 위증 고발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 중징계를 두고 논란이 일자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박 의원이 사적 수행원에게 의회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게 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윤리특위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SNS 등을 통해 외부에 유출해 비밀 엄수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도의원들은 도의회 윤리자문위에서 법리상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국민의힘 측이 독단적으로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던 옥천군의 인구가 단 2달 만에 2,000명 넘게 늘면서 4년 전 무너졌던 5만 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비결은 바로 월 15만 원의 힘이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확정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든 건데 이들을 계속 살게 하는 게 과제입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추가 선정된 옥천군.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불과 3주 만에 군민의 93.8%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15만이면 생활비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소소하게 쓸 게 많으니까 가정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되죠. 삶의 여유가 있다? 너무 좋죠. 상인들도 오는 27일 기본소득 첫 지급을 앞두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죠.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매출이 더 낫겠죠. 안 쓰면 다시 환원이 된다 하니까. 기본소득의 위력은 인구 성적표를 바꿔놨습니다. 4년 전 무너졌던 옥천군의 인구 5만 명 선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지난해 11월까지 4만 8천 명대에 머물렀지만 기본소득 지급이 확정된 뒤 불과 2달 사이 2,200여 명이 옥천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교육과 주거, 일자리 등 온갖 인구 유입책을 쏟아부어도 요지부동이었던 인구가 현금 지원 정책에 즉각 반응한 겁니다. 계속 나가시는 분, 오시는 분이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그런데 선정이 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많은 기대감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옆에 대전에서도 많이 오고 하셔가지고. 옥천군은 4년 만에 5만 인구 회복을 자축하면서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입장입니다. 돈만 보고 왔다가 다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게 숙제입니다. 옥천군은 작은 학교 통학 지원과 전교생 해외 수학여행 같은 교육 정책에 더해 청년 창업과 귀농 귀촌 주거 지원 등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서 옥천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도립대로 또 입학을 해서 옥천에 있는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한편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을 주기로 한 보은군과 영동군 역시 인구가 소폭 증가해 치열한 인구 유치 경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국민의힘 이충영 대변인이 제천과 충주, 강원, 원주를 잇는 국내 최초 강소도시 특별자치단체 창설을 제안하며 사실상 제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충영 대변인은 중부 내륙의 구조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 간 정체성을 유지한 채 연대하는 실천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준경 전 음성 부군수도 32년 공직 경험을 살린 5대 구조개혁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괴산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며 괴산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터미널 졸속 매각의 문제점과 우려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어제부터 4일까지 사흘에 걸쳐 터미널 매각 반대 피켓 시위와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오는 5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입찰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충주의 한 대기업 자회사 공장에서 직원 75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법적으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급식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신고해 은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서충주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대기업 자회사 공장에서 직원 중 75명이 집단으로 복통과 설사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야간 작업을 하던 전체 직원 3명 중 1명이 그런 건데 전날 야식으로 나온 닭갈비 등의 메뉴를 먹은 하루 뒤였습니다. 상당수는 증세를 참아가며 작업을 이어갔지만 일부는 증세가 심해져 조퇴하기도 했습니다. 설사하고 복통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회사 측에서는 대체 휴무를 부여했고요. 이 공장의 급식을 맡은 위탁업체는 같은 대기업 계열사. 이 업체는 자체 연구소를 통해 역학조사를 벌인 뒤 식재료와 조리도구엔 이상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쇄했던 식당은 나흘 만에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적으로 의무인 보건소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보건소의 역학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신고 없이 셀프 조사를 한 셈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관할인 충주시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돌연 잦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화 끊자마자 신고 들어왔네요. 저희 지금 출동하려고요. 위탁급식에서 지금 저희한테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국가인증기관에 의뢰해 과학적인 검사를 진행했으나 좀 더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뒤늦게라도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충주시는 일부 희망 증상자에 한해 검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셀프 조사로 시간을 끄는 사이 정작 정확한 원인을 밝힐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음성공장 화재 현장에서 나흘째 필사적인 수색이 펼쳐졌습니다. 붕괴 위험 탓에 남은 실종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찰은 합동감식에 착수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전관리에 구멍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김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착기가 잿더미로 변한 공장 잔해를 조심스레 걷어냅니다. 안전장비를 갖춘 구조대원들이 앙상한 뼈대만 남은 건물 사이로 진입해 바닥을 훑으며 수색을 이어갑니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음성 생활용품 공장 화재. 실종된 외국인 노동자를 찾는 작업은 나흘째인 어제도 필사적으로 계속됐습니다. 실종자 한 명의 시신은 화재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새벽 불이 난 A동 2층 계단에서 발견됐지만 나머지 한 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됐다고 추정되는 공장 건물입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철거된 건물 잔해들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대규모 합동 감식에 착수합니다. 아직 실종자를 다 찾지 못했지만 수색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감식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핵심은 공장 3개 동 가운데 A동 1층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곳에서 불길이 솟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종된 2사람이 폐기물을 처리하던 작업 공간과 일치합니다. 수사의 초점은 안전관리 부실 여부입니다. 경찰은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당시에 정상 작동했는지, 그리고 비상대피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피를 방해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구조대원들이 잔해를 일일이 손으로 걷어내며 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거했더라도 그 밑에 작은 장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장애물 사이를 와가면서 저희 구조대원들이 수작업에 의존해서 실종자 일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습된 시신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대조 작업을 벌이는 한편 감식 결과를 토대로 공장 관계자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음성군이 지난달 30일 발생한 맹동면 공장 화재 수습과 실종자 수색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와 오늘로 예정됐던 생극면과 대소면의 공감 토크 콘서트 일정은 오는 9일과 10일로 각각 수년됐습니다. 음성군은 이번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만큼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에 주력하고 남은 행사 일정도 상황에 따라 조정할 계획입니다. 옥천의 한 야산에 있던 묘 11기에 소금을 뿌린 노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옥천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옥천의 한 야산에 있던 묘 11기에 소금 11kg을 대량 살포한 60대 2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술적 행위 일환으로 남의 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3년 연속 성금을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군청 주민복지과를 찾아 현금 365만 원과 편지가 든 봉투를 두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편지에는 단양에서 받은 행복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며 이웃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은 이 여성이 지난 2024년부터 매년 하루 10,000원씩 모아 기부해온 인물인 것으로 보고 성금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청주와 세종을 연결하는 대표 광역노선인 B7 버스 배차 간격이 5분 정도 줄어듭니다. B7은 비아동 종점에서 현대백화점과 가경동 터미널을 거쳐 정부 세종청사와 세종시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오는 7일부터 4대가 증차된 15대가 운행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